네, 그러면 여기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춘택 해난구조대 상임위원장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을 일단 최 평론가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열시뉴스 맨 앞에 전해드린 내용이 그러니까 급유선, 그러니까 부딪힌 배죠. 네. 그 배의 선장과 갑판원을 해경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자, 긴급 체포를 했다고 하면 이번 사고의 그러니까 충돌 원인이 그 급유선에 더 많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까? 네. 아니면 어떻게 왜 긴급 체포를 한 걸 봐야 됩니까?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네. 지금 두 배가 충돌을 했으니까 이게 네. 교통사고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예. 쌍방과실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어느 쪽이 더 비중이 큰가는 나중에 원인 조사를 분석해봐야 되는 됩니다만 거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전복된 낚싯배에 예. 선창 1호의 이 선장 오모 씨는 실종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2명이 탔는데 그중에 승조원 1명과 선장, 그러니까 선원은 둘뿐이었어요. 네. 근데 선장이 지금 확인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면 우선 확보 가능한 이 명진 15호 급유선의 예. 선장과 관계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긴급 체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건이 처음 났을 때 네. 생존자 증언이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새벽 6시에 출항을 했는데 9분 만에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일출 전이어서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무는 없었고 시계는 좋았다고 하지만 깜깜한데 배 뒤쪽에서 배로 추정되는 불빛을 보고 배 아니냐라고 얘기할 즈음에 1분 만에 추돌이 일어났어요. 네. 정면으로 받은 건 아니고 왼쪽 선미를 받았다. 네. 그리고 큰 충격에 3명은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렇다면 해경이 처음에 나온 상황을 보고는 서로 마주보고 가다가 충돌한 것인가가 의심이 됐는데 예. 증언을 들어보면 뒤에서 와서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추돌 개념이네. 충돌이 그러니까 같은 아니고. 방향으로 갔는데 예. 그러면 급유선이 훨씬 빠른 속도로 달렸기 때문에 네. 앞에 가던 배를 받게 된 것이고 또 앞에 가던 배를 봐야 하는데 전방 주의할 부분에 있어서 부주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혐의가 이제 일부 발생하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아마 해경이 네. 이 급유선의 선장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6시쯤 낚싯배가 출항을 하고 또 9분쯤에 처음으로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맞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6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고가 난 지 지금 6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날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면은 그 날이 아침 6시부터 7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그 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수색은 멀리까지 했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헬기도 떴고 많은 인원들이 해경정은 그 잠수사들은 그 주위를 수색을 했지만은 일반 또 그 해경 선박들은 먼 거리를 광역 범위를 많이 넓혀서 작업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두운 상황에서도 계속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야간이라서 조금 진행하는 것이 속도가 좀 늦을 것이고 네. 잠수는 지금 하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내일 예. 뭐 네. 해군 특수구조대가 투입이 된다는 추가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내일은 이제 해군 특수부대와 네. 해경 특공대가 이제 합동으로 그 수중 수색을 금방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그 조금 전에 그 배가 출항한 지 9분 만에 네. 이제 사고가 네. 났다는 건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네. 9분 만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정식으로 더 들어갔고요. 빨리 사고가 그리고 났었죠. 해경의 발표를 보면 출항한 지 5분 만에 네. 그 VTS를 통해서 이미 네. 해경에서 사고를 인지를 했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정식 신고가 들어온 건 9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처음 신고를 한 사람이 어디냐라고 지금 네.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급유선의 선장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이쪽 그러니까 사고 난 이른바 배에. 에어포켓 안에 있던 네, 네. 사고 난 배에서 첫 네. 신고가 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도가 되나요? 지금 교차되고 있어요. 예. 나중에 확인돼야 됩니다. 네. 정확한 것은 112에 신고가 들어온 게 말씀하신 대로 6시 네. 9분.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난 지 한 3분여 만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일단은 보도의 빈도수가 네. 지금 전복된 낚싯배 선창 1호에서
첫 친구가 들어온 것으로 보도가 더 많이 됐어요. 예. 오늘 하루 16시간 동안의 과정을 보면 이것은 좀 해경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것은 이제 수신된 전화번호가 누구인지만 확인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분이 사망자에 있으면은 좀 상황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에어포켓인지 아닌지도 또 해경이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아. 뭐냐 하면 네. 지금 이 갈라진 틈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선수는 약간 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현장 영상으로 본다면은 이 개방되어 있는 문을 통해서 공기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일부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면 아래 가라앉았는데 조타실에 공기가 남아있는 에어포켓이 형성이 됐던 것인지 네. 아니면 외부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던 것인지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 기술적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네. 낮에 해경에서 제공했던 영상. 저 영상인데 네, 네. 저 영상 네. 보면서 에어포켓 얘기를 조금 더 해보실까요? 네, 자, 네. 위원장님. 자, 에어포켓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닌가요, 지금? 지금 저 상황에서는 그 배가 뒤집어진 상황에서 저 그림에 봤을 때는 예. 물이 그 썰물로 물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예. 지금 저기에서 잠수사들이 지금 서 있는 모습도 보이고 예. 물이 많이 빠져갖고 조타실이라든가 선체 파도가 내부가 세네요. 예, 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 상황은 물이 빠져갖고 한참 후의 그 그림이고 처음에 했을 때는 그 완전히 다 가라앉아 잠겨 있었죠. 있었죠. 네. 아, 그러면 처음에 실제로 잠겨 있을 때 상황이 에어포켓인지는 영상상으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예. 그런데 예. 지금 7명이 생존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충격 당시에 그 후미 갑판에 네. 3명이 그 갑판에 있었다고 보도가 네네. 되는데 그분들이 충격을 받아서 밖으로 튕겨져 네. 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은 예. 13명이 그 선실 안에 있었다고 봐지는데 네. 거의 다 구조를 선실 안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뒤집어졌을 때 네. 순간적으로 뒤집어지면은 만약에 이걸 이제 배라고 가정했을 때 네. 순간적으로 뒤집어지면은 이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후에 파공이 났기 때문에 그 네. 틈 사이로 네. 공기가 들어간다든가 물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공기가 빠져나오면은 예. 그 에어포켓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네. 자, 지금 그 뭐 에어포켓인지 아닌지는 더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생존자 7명, 그러니까 네, 13명이 네. 지금 사망하고 7명이 네. 산 것으로 돼 있는데 생존자 7명이 어떻게 살았는지 네. 그것도 좀 중요한 정리를- 대목입니다. 예, 아, 네. 이게 해줬으면 상사의 좋겠습니다. 갈림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네. 일단 두 분은 지금 실종 상태니까 네. 수색 구조가 돼봐야 할 수 있는 거고 네. 선실에서 밖으로 흘러나간 것인지 네. 혹시 갑판에 있다가 떨어진 것인지는 아직 미확인입니다. 네. 그럼 이제 20명 중에 예. 지금 13분은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예. 생존자 7명 중에 우선 처음에 구조자 3명은 네. 갑판에 있다가 선실이 좁아서 네. 배 위로 올라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생존자 중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언을 한 분도 있는데 네. 뒤에서 배로 추정되는 불빛이 온다. 예. 그리고 충격을 받고 바다로 3분이 떨어졌는데 네. 이 급유선은 지나갔다가 정박을 예. 했어요. 예, 예. 충돌을 인지하고 정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바다에 떨어진 3분을 먼저 구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선실 안에 12명이 있었는데 네. 그 선실 안에 있던 12명 중에 한 분이 네. 깨진 유리창으로 자력으로 물 위로 올라왔어요. 네. 예, 헤엄을 쳐서 예. 이분도 이 급유선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급유선이 4명을 구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11분이 선실에 남아 있었잖아요. 네. 이분들이 나중에 다 잠수사들이 건져냈지만 네. 사망한 분들이고요. 예. 그럼 이 배 안에 있었는데 생존한 3분이 남아 있어요. 네. 이분들은 선실이 아니라 그 앞에 조타실에 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가라앉았었던 상황에서 예. 선수 쪽은 좀 떠 있었고 선미 쪽이 가라앉아 있었는데 문제는 조타실이 선수 쪽 앞쪽에 있거든요. 네. 거기는 에어포켓이거나 아. 혹은 공기가 유입됐거나 하는 그랬구나. 부분에서 짧은 시간이 아니고 1시간 반 동안 배 안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잠수사의 도움으로 구조돼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선실이 더 면적은 넓습니다만 조타실에 조금 더 모여 있었다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찾아서 선내에서라도 좀 이동을 했었다면 조금 더 생존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선장 오모 씨의 행방인데 보통 선장은 조타실에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구조됐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실종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배 뒤쪽에서
지금 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라는 소리를 듣고 네. 확인하러 나왔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예. 그렇다면 바다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휴대전화 음이 잠시 나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장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요. 사고 당시에 선장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뭐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고 당시 선장은 뒤에서 받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뒤에서 3명이 그 선원 그 불빛을 보고 배구나 하고 소리를 쳤는데 네. 기관 소리에 의해서 그 듣지를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선장은 못 봤기 때문에 정상적인 항해를 하지 않았나, 조타실 안에서 항해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잠깐 돌려보면 야간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네. 있어요. 그 야간 수색 작업 당연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또 수색하던 분들이 또 너무 네. 무리하다가 또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을 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로 예. 우선은 지금 수온은 굉장히 찹니다. 네. 겨울바다입니다. 네. 세월호 때를 복귀해 보면 4월의 바다도 밤엔 찼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잠수는 어렵고. 근데 지금 12월에 바다니까 네네, 그렇죠. 더 차겠죠? 일출이 되면 예. 이 작전이 전개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수면 위를 수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실종자 두 분은 배가 이 침몰한 자리로부터 상당히 멀리 지금 흘러나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색 반경을 넓혀야 되는 거죠. 이미 해경과 해군 그리고 이 외부 조력 팀들은 다 이걸 넓히고 있는데, 수면을 이제 훑는다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박이 계속 순찰을 강화해야 네. 되고요. 헬기가 뜰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기상이 받쳐줘야 되는데 다행히 오늘 밤의 기상은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 사이에라도 수면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두 분이 발견되면 최상의 지금 조건이겠죠. 네. 그런데 서치라이트와 조명탄, 지금 이미 조명탄과 서치라이트는 동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낮 기준으로 보면은 연동원 선박은 이제 50여 척이 동원됐고요. 예. 헬기는 20여 대가 이제 뜬 상황입니다. 아마 야간에도 이 수면을 탐색하는 과정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밤 사이에 혹시라도 좀 깊은 속보가 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게 사고 원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사고의 생존자가 사고 당시에 어둠 속에서 갑자기 선체가 나타났다고, 그리고 순식간에 충돌했다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급박했던 당시 상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뒤쪽에서 배 모양의 그 불빛이 있다 그래서 배일 거야 그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그 얘기를 하고 1분이 채 안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뭔가 검은 암흑 속, 그러니까 깜깜한 데서 갑자기 뭔가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으로 배 앞부분이 확 보이더니 그냥 바로 그냥 배 앞이 보일 정도로 다가와서 급하게 사무장에 먼저 알리고 소리를 치는 순간 저희는 튕겨나갔기 때문에, 주위에 있던 스티로폼을 잡고 계속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는구나, 죽는구나, 허무하더라고요. 배 이제 소리 치면서 표류를 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그렇죠. 네. 그 배에서 이제 후레쉬를 비추면서 이제 수색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큰 소리로 계속 하니 저희한테 다가와서 이제 저희를 먼저 건져준 거예요. 네, 선체 뒤쪽에서 불빛이 비추더니 순식간에 충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물론 조사가 앞으로 이뤄져야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이른 새벽이라 하더라도 낚싯배에 레이더가 있었을 건데 말이죠. 왜 큰 배가 다가오는 걸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레이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배는 다 레이더로 이제 그 한국 잠수를 이용해서 운항을 하는데, 네. 항구에서 인천항에서 출발을 한지 채 9분도 안 돼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낚싯배 선원들은 매일 같이 거기에 낚시를 하고 있는 그 길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렇죠. 매일 가다 보니까 레이더를 확인을 하지 못하고, 만약 먼 거리 같으면은 레이더를 보고 항해를 하겠지만은 가까운 거리에는 만에 하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갈 때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먼 거리 모르는 네. 데서 틀지 가까운 거리 아는 골목에서는 틀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냐,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저 생존자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절 먼저 들더라고요. 그 차가운 바다, 네. 저체온증, 네. 저걸 어떻게 버텼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구명조끼는 다 입고 있었단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가 바다에서 이런 자세로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어떤 때는 네. 우리가 생존 네. 수영을 할 때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네, 네, 얘기가 네,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하는 게 특히 저체온증에 또 좋고 네. 생존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언제 구조될지를 기약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막막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제 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듯이 자유형이라든가 평형을 하게 되면 네. 체력 소모가 급격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랫동안 떠서 버텨야 하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배영의 형태라든가 혹은 엎드려서 이게 잡을 게 있으면 부력이 있는 잡을 것이 있으면 스티로폼을 붙잡고 있었다고 예, 그랬죠? 엎드려서 꽉 움켜쥐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발장구 정도를 치면서 떠 있어야 되는 거죠. 최대한 체력을 아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예.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켜줘야 체온이 유지가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더 예. 강하게 움직여야 그러니까 된다. 이게 쉽지 어렵네요. 않은 게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온과 또 네. 해상의 상태, 풍랑에 따라 다 다른데 결국은 적당하게 떠 있기 위한 몸 동작은 해줘야 되면서 예. 또 체력을 소모시키지 말아야 되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온을 돌기 위한 혈액 순환을 돌리기 위한 운동은 또 해야 된다는 정말 거죠.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어려운데 어쨌든 이 팔다리를 계속 부드럽게 움직여주면서 네. 무리를 부유하는 느낌으로 떠 있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정말 생존의 갈림길을 오락가락하는 게 좀 부력이 있는 붙잡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하나 되고요. 최소한 아무것도 붙들 게 없으면 구명조끼는 필수 착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침에 그걸 제일 걱정했는데 해경 발표를 보니까 모두 다 구명조끼를 예. 정상적으로 착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면 이제 실종자는 어쨌든 눈에 띌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신 13분 중에 네. 지금 배 밖에서 물에서 발견된 2분의 사망자가 있고요. 선실에서 발견된 11분의 예. 사망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중에 명확한 사인이 이제 검증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금 두 부검에 가지죠. 들어갔으니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익사, 네. 또 하나는 저체온에 의한 쇼크사. 음.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네. 예, 최악의 상황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물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골든타임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물 속에서 그 골든 타임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살아 있을 때의 골든 타임과 예. 뭐 만약에 그 사망을 했을 때는 골든 타임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 있을 때의 골든 타임을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명조끼를 다 입었다고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와 안 입었을 때의 그 상황이 좀 틀려집니다. 네. 구조하는 데에 대해서도 배가 만약에 딱 뒤집혔을 때 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에어 포켓이 형성이 됐을 때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은 숨을 쉴 수가 있으니까 당분 그 구조대가 올 때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다 그 뭐 사고에 의해서 뭐 사망을 했을 때는 뭐 골든타임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안 입었을 때 입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그 밑으로 해서 그 뭐 큰 배가 아니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든가 뭐 조금 뭐 수영한 사람은 한 1m 정도는 밑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저기 그림을 봤을 때는 네. 구명조끼를 입었을 때는 만약에 오히려 밑으로 잠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잠수를 하려고 해도 부력 때문에 밑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이 저기 뭐 그냥 넘어가서 네. 오랫동안 그 에어포켓이 발생이 돼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예. 기다리면 모르겠지만은 저기 같은 작은 배에서는 그 에어포켓이 그 시간적인 여유가 길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있다가 하더라도 네. 조금 저 불편한 점이 있죠. 그 다 그 입었을 때와 안 입을 때의 그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 현재 상황과.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이제 부연을 드리면 네. 지금 2명의 실종자는 이제 배는 인양이 됐고 네. 지금 예인하고 있는데 배 안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실종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네. 배 밖에 이제 바다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큰 거죠. 예. 바다 수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통상적으로 이 저체온증 겨울바다에서의 골든타임이라 함은 예. 2시간에서 4시간 정도인데 네. 2시간이 지나가면 상당히 생명의 위험이 올 수 있다. 네. 4시간이 넘어가면 생존율은 매우 희박하게 떨어진다. 안타깝네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예. 이 실제 사례로는요.
16시간 만에 발견됐는데 생존자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언제 예. 그래서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아, 말씀이 그래요? 그거예요. 아, 그런데다가 예. 다른 한 분은 지금 뭐 수영 능력이라든가 체력에 따라서 또 달라지거든요. 바다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미확인입니다만 지금 실종자 중에 한 명이 선장 오모시잖아요. 예. 그럼 인천 앞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 뱃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분은 지금 다른 분보다는 좀 강할 거다. 의식이 있는 예. 한은 생존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하고 계실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네. 골든타임이라 함은 일단은 16시간 만에 구조돼서 생존한 사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바다의 상태와 그 이 실종자의 체력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 아까 이낙연 국무총리 말씀이 맞거든요. 그 무엇보다 실종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밤이 지금 이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지금 이번 뭐 해난 사고 또 나면 안 되는데 이번 사고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구조당국이나 청와대, 특히 대통령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자, 뭐 여러 가지 그 절차, 과정, 보고를 언제 받았고 어떻게 움직였고 다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대로 그 빠르게 대처가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세월호에서 큰 그 경험을 했지 했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그 해경이라든가 정부의 그 신속한 대응은 네. 칭찬해 줄 아.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우리 해상 사고는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황을 봤을 때는 정부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위원장님은 지금 신속하게 대응이 잘 됐다고 네네. 했는데요. 대응이 잘 되긴 했는데 희생자는 컸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 수로라든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비해야죠. 지금 예. 우리가 경주 지진, 1년 후에 포항 지진 왔을 때 예. 대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지금 가슴이 제일 먹먹한 것은 청천벽력처럼 가족의 어떤 사망 소식을 접한 유가족분들.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뭐 그 마음은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대응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뭐 크게 6가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6가지가 훨씬 넘더군요. 9가지, 10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한 5번째 정도에서 현장 중심으로 구조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최선을 다하라. 지금 이 시간도 그 지시는 유효합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에 유가족의 심리적인 좀 이 보호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망자가 이미 이제 나오기 시작한 나왔으니까.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월호에 비교한다면 많이 좋아졌고 전 청와대 조치 중에 한 가지 칭찬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아, 예. 하지만 현장 지휘관 중심으로 구조를 하되 그 나머지 전반적인 사항은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한 것은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본의 이 해상 구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생존율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결국은 살려내지 않는다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국가의 역할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또 반면교사가 되는데 앞으로는 더 이제 이 대응 속도가 좀 빨라지리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고래호 때 사망자 15명, 실종자까지 18명. 오늘 현재 시점 사망자 13분, 실종자 2분. 그러면 이 안타까움은 남습니다. 네. 네, 지금도 수색이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춘택 해난구조대 상임위원장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